오늘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그 이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민호 씨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그는 공대생이었고 저는 영문과 학생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당시 저희는 25살 젊고 순수했던 시절이었죠. 경수가 우리 평생 함께하자.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민호 씨가 청혼할 때 했던 약속은 정말로 지켜졌어요. 45년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민호 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초등학교 영어교사로 일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항상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서로 다투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고 우리가 은퇴한 후에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공유하며 제2의 인생을 즐겼어요. 그러다 3년 전 민호 씨가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그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함께한 사람을 곧 잃는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민호 씨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괜찮아, 경수가. 나는 행복했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민호 씨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만들며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제주도와 울릉도를 다녀왔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죠. 민호 씨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경수가 난 정말 행운아야.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났으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죠. 민호 씨의 상태는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었어요. 진단 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죠. 아이들은 자주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저는 24시간 그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민호 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경수가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좀 도와줘서 마당에 나가볼까? 힘겹게 그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정원은 아름다웠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죠.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 날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경수가 내가 곧 떠날 거야. 그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걱정돼. 민호 씨, 들어봐. 내가 없는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봤어. 넌 아직 젊고 건강해.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도 더 살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 이건 중요해. 내가 없어도 넌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사랑해도 돼. 내 허락이 필요하다면 지금 허락할게.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난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평생. 민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없이도. 누군가 널 사랑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야. 약속해. 기회가 온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그날 민호 씨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2주 후 민호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랑해 경수가. 행복하게 살아. 약속했지? 그것이 민호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4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2잔 준비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동으로 민호 씨, 이것 봐요. 라고 부르다가 현실을 깨닫고 울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자주 찾아와 저를 걱정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었어요.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남편이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딸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동네 문화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대요. 수채화 교실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매일 집에만 있는 것도 지루해서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교실을 선택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첫 수업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고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저기 빈자리가 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웃으며 말을 걸어주었어요. 박상철 씨였죠. 그는 69세로 은퇴한 중학교 미술 교사였어요. 부인과 5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죠. 저도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철 씨는 따뜻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편안함을 느꼈죠.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그가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매주 수채화 수업에서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수업 후에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상철 씨는 그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웃음을 되찾았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좋은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미술관을 함께 둘러보고 근처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집에 돌아와 문득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홍조가 띈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민호 씨가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많이 울었어요. 마치 그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철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속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돌아오고 삶의 활력을 느끼는 것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 씨에 대한 배신감에 시달렸죠. 엄마 많이 행복해 보여요.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딸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엄마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도 분명 허락하셨을 거예요. 딸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마음속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상철 씨에게도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상철 씨,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혼란스러워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래도 되는지. 상철 씨는 이해심 깊게 들어주었어요. 경숙 씨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아내가 떠났을 때 비슷한 감정을 겪었으니까요.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요. 그리고 언제든 경숙 씨가 멈추고 싶다면 그때 멈추면 돼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더 끌렸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어요. 그날 밤 또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말대로 정말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당신을 덜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45년 동안. 문득 서랍에서 민호 씨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가 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죠. 한 페이지를 넘기다 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 경숙이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사랑해도 된다고. 경숙이는 울면서 거부했지만 나는 진심이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녀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지. 누군가 경숙이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경숙이가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내가 떠나는 것도 조금은 덜 두렵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민호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는 정말로 제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랐던 거예요. 민호 씨의 일기를 읽은 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상철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갔죠.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였어요. 엄마, 그 아저씨랑 정말 사귀는 거예요? 아들 준호가 어느 날 물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냥 친구야.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 이상 아니에요?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하던데. 뭐라고 하던? 그냥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민호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글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준호야,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던 마음은 변함없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 상철 씨는 좋은 분이고 엄마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좋은 일이죠.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아빠도 엄마한테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마지막 유언이었어.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일기에도 써놓으셨어. 읽어볼래? 민호 씨의 일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이제 알겠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셨네요. 그리고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셨고요.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저도 축하드릴게요. 아들의 이해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딸도 처음부터 지지해 주었고 이제 가족들의 이해를 얻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 씨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 고마워요. 당신의 허락. 이제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저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상철 씨는 좋은 분이에요. 당신이라면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치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민호 씨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호 씨요? 네, 남편이요. 묘소예요.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 후 상철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 주말 상철 씨와 함께 민호 씨의 묘소를 찾았어요. 날씨는 맑고 따뜻했죠. 꽃을 들고 가서 묘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어요. 민호 씨, 이분이 박상철 씨예요. 제가 말했던 그분이에요. 상철 씨도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말했어요. 김민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경숙 씨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숙 씨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마치 민호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갔어요. 상철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어요. 그는 제 감정을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 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경숙 씨와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두 분의 이야기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경숙 씨 같은 멋진 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상철 씨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는 민호 씨를 경쟁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경숙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민호 씨의 사진. 거실에 두어도 될까요? 상철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민호 씨는 경숙 씨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제 아내의 사진을 갖고 있어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한 일상이 자리 잡았죠.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아이들도 서서히 상철 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상철 씨가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열렸죠. 엄마, 상철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엄마 행복해.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거야. 상철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여전히 가끔은 민호 씨에 대한 죄책감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상철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민호 씨의 기일에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도왔고 함께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죠. 제가 민호 씨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진심으로 경청했고요. 경숙 씨, 오늘은 민호 씨 생신이죠? 좋아하시던 음식 준비했어요. 상철 씨가 민호 씨의 생일에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주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는 제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억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분들이 있었죠. 여보, 저기 가는 사람 봐. 남편 죽자마자 새 남자 데려왔대.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도대체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네.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상철 씨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경숙 씨. 그분들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민호 씨가 정말 이해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우리 동네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민호 씨와 대화를 나누곤 했죠. 민호 씨, 정말 괜찮은 거죠? 제가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살아가야 하니까.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심한 비가 내렸어요. 제대로 준비도 없이 나왔던 터라 순식간에 옷이 다 젖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어요. 세상에. 경숙 씨 괜찮아요? 빨리 옷 갈아입어요. 상철 씨는 수건을 가져와 제 머리를 닦아주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병원에 가야겠어요. 상철 씨는 한밤중에 택시를 불러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입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상철 씨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열이 내리지 않아 걱정이 커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열에 취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민호 씨를 보았어요. 경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넌 행복해야 해. 민호 씨, 당신이 보고 싶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 상철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알잖아.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상철 씨가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저를 지켜본 것 같았어요. 경숙 씨, 열이 좀 내렸어요.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빠르게 회복되었고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민호 씨와의 꿈 이후로 죄책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퇴원 후 상철 씨는 더욱 정성껏 저를 돌봐주었어요. 매일 영양식을 준비하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었죠. 그런 그를 보며 점점 더 마음이 열렸어요. 상철 씨 고마워요. 정말 많이. 뭘요? 당연한 거죠. 경숙 씨가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요. 어느 날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다고 했죠.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많이 좋아졌어. 상철 씨가 잘 돌봐줬어. 아들은 상철 씨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상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해서. 아니에요, 준호 씨.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상철 씨가 자신의 교직 경험을 나누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 준호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도 하늘에서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들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빠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셨잖아요. 그리고 상철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빠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존재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이들이 상철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니 정말 감사했죠. 그날 밤 상철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상철 씨, 우리 결혼할까요? 상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호 씨도 허락했고 아이들도 이해해주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상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경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민호 씨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죄책감 대신 감사함이 더 컸어요. 결혼식 전날 민호 씨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혼자서요. 민호 씨, 내일 결혼해요.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당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마치 민호 씨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죠. 민호 씨의 사진도 조용히 한쪽에 놓았어요. 상철 씨가 직접 제안한 거였어요. 민호 씨도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어요. 경숙 씨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결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용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상철 씨와 함께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면서요. 물론 여전히 민호 씨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의 생일과 기일에는 항상 묘소를 찾아가고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하죠. 상철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줘요. 가끔 옛날 앨범을 보며 민호 씨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있어요. 그때 상철 씨는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곤 하죠. 민호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겠네요. 경숙 씨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했으니까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아요. 우리 부부를 보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부부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죠. 비결이 뭐냐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포함해서요. 제가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민호 씨는 제게 2번 선물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45년간의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2번째는 그 사랑이 끝난 후에도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용기였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래.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래. 민호 씨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에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처해 있든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 사랑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갈등과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항상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요. 김미라는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상이었죠. 남편 정우는 항상 그랬듯이 신문을 펼쳐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지영이네 오나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전화 없었어? 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안 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5세,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이른 나이였습니다. 딸 지영이는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집에는 부부 둘뿐이었습니다. 침실을 정리하며 미라는 문득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곤 했습니다. 스킨십은 거의 없었고 7년 넘게 성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탓이라 여겼지만 어느덧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미라나, 카페 갈래?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자. 영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카페에서 셋이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활기찼고 선영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요즘 우리 영감님이 갑자기 열정적이 되셨어. 나도 놀랐다니까.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열정? 미란이 물었습니다. 침실에서 말이야. 갱년기가 지나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 같달까. 미라는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조용하던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졌어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미라는 두 친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때, 미라나?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해. 미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돌렸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승진 준비한다고 바빠서.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진 걸까?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 집에 도착한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가꾸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여자로서 자신의 매력은 이미 사라진 걸까? 이틀 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나, 너 요즘 고민 있지? 얼굴에 다 써 있더라. 아니야, 그냥. 괜찮아. 내가 뭐 도움될 만한 거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시간 돼? 다음 날 영숙은 미란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래? 영숙이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미란이 명함을 보며 물었습니다. 성인용품점이야. 깨끗하고 품이 있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마. 내가 많이 배웠어. 영숙아, 나 그런 거. 한 번만 가봐. 거기 책도 많이 있어. 우리 나이에 맞는 정보들. 도움될 거야. 미라는 망설였지만 영숙의 진심 어린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부끄러움을 참고 황혼의 부부 생활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책에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와 그에 맞는 친밀감 형성 방법들이 담백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갑자기 들려온 딸 지영의 목소리에 미라는 책을 급히 숨겼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오늘 오겠다고 연락도 없었네. 깜짝 방문이에요. 아빠는 아직 안 오셨어요? 응, 조금 있다 올 거야. 지영이 방에 짐을 두고 나오는 사이 미라는 책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정리하다 책이 바닥에 떨어졌고 마침 지영이 들어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영이 책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냥
그냥 책이야. 지영은 책 제목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대단하세요. 엄마도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오픈되어 있어요. 오히려 엄마 같은 분들이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노력하는 엄마가 멋있어요. 아빠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후 지영이 돌아가고 미라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시간 되면 내일 좀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미라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해 보였어. 사실은 내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이 있어.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년간 끊어진 부부관계, 점점 멀어지는 감정, 그리고 최근의 고민들까지. 선영은 진지하게 들어준 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나, 우리 나이에 그런 고민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어. 어떻게 극복했어? 솔직한 대화가 첫 번째였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했지. 남편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천천히 찾아갔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성적인 접근보다는 먼저 스킨십부터 늘려갔어. 손잡기, 어깨 마사지 같은 것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 편안하고 로맨틱한 환경. 미라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거야.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달라.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변화를 시도해보는 게 낫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라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정훈이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를 정성껏 만들고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향초를 켜두었고 오랜만에 클래식 음악도 틀어놓았습니다. 정훈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그는 집안의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바꿔보고 싶었어요. 식사는 평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와인 한 잔이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자요. 내일 주말이니까. 그래요. 나도 피곤해서 쉬고 싶네. 미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로 구입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정우는 이미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들어오자 잠깐 시선을 들었다가 다시 책으로 돌렸습니다. 여보, 어깨 좀 마사지해 드릴까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정우는 놀란 듯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쉴게요. 조금만요. 내가 최근에 마사지 방법 좀 배웠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란 씨, 오늘은 피곤해서. 정훈은 갑자기 일어나 침대를 벗어났습니다. 서재에서 마무리할 서류가 있어요. 먼저 주무세요.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절당한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훈이 방을 나가자 미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고 서툴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너무 급하게 접근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남편의 마음에서 자신은 여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우는 늦게 나왔고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잠깐 들러야 해요. 토요일인데요. 중요한 보고서가 있어서. 점심때 돌아올게요. 정훈이 나가자 미라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난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미라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조급했어.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야지. 이제 어떡하지? 너무 창피해서 남편 얼굴도 못 보겠어. 미라나,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신들 부부잖아. 하룻밤으로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과 정훈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조용한 오후 미라는 정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 그동안의 외로움, 그리고 부부로서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는 이대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당신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요.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편지를 완성한 미라는 정훈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정훈은 그날 저녁 늦게 돌아왔고 서재에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고 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정훈은 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주말 아침 정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대화 좀 했으면 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해. 정말요? 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정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내 몸에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요. 미라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스킨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했어야 했는데. 맞아요. 내가 피했던 거예요. 당신이 실망할까봐. 여보, 우리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그런 문제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다가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도 너무 급했어요.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가요. 다음 주 미란과 정훈은 함께 부부 성상담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의 상황을 차분히 들은 후 조언해 주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부부 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정훈에게 필요한 검사와 상담을 제공했고 두 사람에게 점진적 접근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스킨십부터 시작하세요. 키스, 포옹, 손잡기 같은 기본적인 접촉이요. 성관계만이 친밀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접촉부터 시작하세요. 미란과 정우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 손이 이렇게 작았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손이 커서 그래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위해 마사지를 배웠고 정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안는 것조차 어려웠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깨가 좀 아프네요. 정훈이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마사지 해드릴까요? 그래 주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정훈의 어깨를 마사지하자 정훈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손길이 참 좋네요. 정말요? 더 배워볼게요.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완벽해요. 그 말에 미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 먼저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당신이요?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한번 해볼게요. 정훈이 미란의 발을 부드럽게 잡고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미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왜요? 노력해 주셔서요. 정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점차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서로 안아주고 퇴근 후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둘 다 긴장했고 결국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훈이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잖아요. 정훈은 미란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반응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 깊은 이해와 배려로 친밀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완전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미란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미란과 정훈은 주말 아침 함께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정훈은 미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미란은 그의 체온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정훈은 미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함께 있고 싶네요. 요즘 당신과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미란은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부로서의 친밀감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커피 한잔 할래? 선영이도 부를게. 미란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새 친구가 만났습니다. 영숙과 선영은 미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미란이 너 달라 보인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미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확실히 달라졌어.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선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친구들에게 지난 6개월간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솔직한 대화, 병원 방문, 그리고 서로를 위한 노력까지. 그래서 요즘은 어때?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나이 들면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젊을 때와 다르지만 그건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영숙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용기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 당신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친구는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 조언을 나누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란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녁 지영이 방문했습니다. 미란과 정우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빠가 요리를 도와주고 있네. 지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배우는 중이에요. 엄마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미란과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노력하고 있어.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정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겠다며 자리를 비워주었고 미란과 지영은 부엌에 남았습니다. 엄마, 사실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와 요즘 대화가 잘 안 돼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서로 지루해하는 것 같고. 미라는 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영아, 결혼 생활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야. 특히 대화가 중요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니? 쉽지 않아요. 민수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건 대화를 포기하면 관계도 포기하게 된다는 거야. 용기를 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달라지기 전에?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게 우리의 전환점이 됐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요즘 부모님 모습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겨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지영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정훈이 조그만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선물이에요. 미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행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주도? 네. 내 은퇴 후 우리의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은퇴까지 아직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미라는 감동에 젖어 정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훈은 미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미라는 정훈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옛날처럼 사랑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손이 부드럽게 미란의 어깨를 어루만졌고 미란은 그의 터치에 반응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고 방 안은 다시 한번 그들만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열정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젊고 뜨거웠습니다. 미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의 설렘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나누는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의 설렘. 미란과 정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는, 그리고 때로는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정훈은 무사히 은퇴했고 부부는 계획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그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가 제일 후회돼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더 일찍 솔직하지 못한 거요.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보낸 그 7년이 너무 아까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로를 다시 찾아서 다행이에요. 정훈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관계를 구해줘서. 우리 둘 다 노력한 거예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미란의 머리에 하얀 새치가 늘었고 정훈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황혼기 연애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건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미란은 남편의 팔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두 사람은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이 황혼도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은 부모님의 변화를 보고 자신의 결혼 생활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고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처럼 그들도 자신들만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영숙과 선영도 미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도 황혼의 설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란과 정훈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황혼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란과 정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쁨,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그 어떤 황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의 끝자락,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제 삶은 그때까지 비 내리는 창문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는데 참여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이거 깔아드릴게요. 아들 민호가 내 앞에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이 뭔지는 알았지만 스마트폰조차 쓸 줄 모르는 꼰대였어요. 은행에서 34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한 지 2년째, 아내와 사별한 지는 5년째였습니다. 이게 뭔데? 실버데이트라고 요즘 아버지 나이대에서 인기 있는 앱이에요. 친구도 사귀고 취미도 공유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아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난 뒤 저는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쉬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그런 거 할 나이냐? 아버지, 60이면 이제 시작이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민호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60이 젊다고. 웃기지 마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문득 아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100세 시대라. 그렇다면 내게는 아직 40년이나 남았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살 생각인가?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이 깔아준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실버데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뭔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문구가 화면에 떴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프로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영수 가명으로 했습니다. 처음이라 조심스러워서요. 나이 62세. 직업 은퇴한 은행원. 취미 등산, 클래식 음악 감상. 자기소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색한 프로필 사진아들이 찍어준 정장 차림의 사진과 함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알림이 왔습니다. 봄날의 햇살님이 회원님의 프로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지만 호기심에 봄날의 햇살의 프로필을 열어보았습니다. 박서연 58세, 은퇴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취미는 여행과 요리 그리고 독서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한 머리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지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드는 분이었죠.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타이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날의 햇살님. 저도 방금 가입했는데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역시 나는 이런 거 못하는구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님. 저도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하, 등산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산을 주로 가세요? 이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에 관한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벽에 대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메시지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기분을 느꼈으니까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산에 단풍 구경 가실래요?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실제로 만난다고. 나이 60이 넘어 데이트 신청을 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실제로 만났을 때 실망하면 어쩌지?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북한산 입구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진보다 더 환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 등산복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죠?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 손짓이 많았고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주름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영수 씨는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했죠? 어떠셨어요, 그 세월이? 글쎄요, 돌이켜보면 너무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아팠을 때도 휴가를 제대로 못 냈으니까요. 말하고 나서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다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너무 학교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내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 후회가 밀려왔죠. 정상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온 김밥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요리가 취미라고 했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김밥 한 조각을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선생님이셨다고 하셨죠? 네, 영어 가르쳤어요. 35년 동안이요. 작년에 정년 퇴직했죠. 학생들에게 인기 많으셨겠어요. 글쎄요, 꽤 엄격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을 산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하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책, 음악, 영화, 그리고 인생의 후회와 기쁨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칼국수 집 알아요. 같이 갈래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저녁 식사까지 이어졌고 헤어질 때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공연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네,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때로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녀와 함께할 때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민호가 서연 씨에 대해 알게 된 거죠. 아버지, 그분 누구세요?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들의 질문에 갑자기 16 소년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요? 손잡고 다니는 친구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사실 그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서연 씨의 손을 잡았던 겁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해서 그녀의 손이 차가워 보였거든요. 아니, 그게 말하기 좀 그렇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교제하시는 건가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어색했거든요. 60대의 남녀가 교제한다고 어딘가 웃기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만나는 사이야. 좋은 사람이라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들에게는 아직도 어제 같은 일인가 봅니다. 민호야, 5년이 지났어. 그리고 난 외로웠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혹시 돈 때문에? 민호. 화가 났습니다. 서연 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걱정되니까 그래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고. 그날 밤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그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서연 씨의 맑은 눈빛을 떠올리니 그녀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미안했거든요. 다음 날 서연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 씨, 사실 우리 아들이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글쎄요.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속을까 봐서요. 서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제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으니까요.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주에요. 영수 씨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딸이 의심했나 봐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요? 솔직하게 말했죠. 좋은 분을 만났다고요. 처음엔 놀라더니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영수 씨,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인다는 게 죄책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아내를 생각하면.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집에 초대하기도 했고 함께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는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서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소개해 볼까요? 그 말에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민호와 서연 씨의 아들 준영을 함께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의외로 두 청년이 금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영이 민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물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그 질문에 서연 씨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정확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일단 지금처럼 서로의 존재를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민호와 준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세요. 그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역할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거죠.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괜찮아요? 당신 집이 더 넓은데. 서연 씨가 살던 아파트가 더 따뜻해요.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사실은 제 집에 아내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집은 정말 따뜻했어요. 곳곳에 그녀의 취향이 묻어나는 소품들과 책들, 그리고 항상 좋은 향기가 나는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서연 씨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저는 욕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서연 씨는 부엌의 정리정돈에 엄격했죠.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항상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영수 씨, 화가 났을 때는 말해줘요. 제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서연 씨도요. 난 표현이 서툴러서 자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함께 산 지 2년이 지났을 때 서연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담낭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잃은 기억이 떠올라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서연 씨, 괜찮아요?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 금방 나을 거예요. 그녀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저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영수 씨. 하지만 알아요?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감사했거든요. 서연 씨가 퇴원한 후 우리는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미루던 여행도 다녀오고 함께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서연 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영수 씨, 정말 잘하시네요. 저보다 더 유연하세요. 요가 강사가 제 자세를 칭찬하자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숨겨진 재능이 있었나 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자녀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도 했고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을 만나러 따로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68번째 생일날 서연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촛불이 켜진 테이블과 함께 서연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앉으세요. 식사를 마치고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있을 때 서연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심플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서연 씨,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법적인 결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라도 서약을 나누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서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나이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서연 씨의 말에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아직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연 씨, 고맙습니다. 저도 서연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약속을 나눴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연 씨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청춘의 설렘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들도 이제 우리의 행복을 이해해 줄 거예요. 생각보다 자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축하해요, 아버지. 서연 어머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까운 가족들만 모아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연 씨의 딸이 캐나다에서 특별히 날아와 참석했고 우리 손주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새할머니가 생겨서 좋아요? 손녀 민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새할머니도 저 예뻐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서연 할머니는 너를 정말 좋아하실 거야. 실제로 서연 씨는 제 손주들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영어 공부도 도와주셨죠.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정감이 좋았어요. 그러다 작년 겨울, 제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더 소중하게 보내요. 하고 싶었던 일들 미루지 말고 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이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퇴원 후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었죠. 제주도 올레길 완주하기, 유럽 여행 가기, 특히 서연 씨가 동경하던 프라, 함께 도자기 배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하나씩 목록을 실천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올레길은 지난해 봄에 다녀왔고 올 가을에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교실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손재주가 없어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수 씨, 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제가 만든 작은 컵으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모양은 조금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라 의미가 특별하죠. 봉사활동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과 말벗 서비스였는데 봉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죠. 우리가 아직 이렇게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서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7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황혼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 씨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고 밤에 잠들 때도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건강 문제로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인내와 포용의 지혜가 이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영수 씨, 오늘 해 뜨는 거 볼래요? 어느 날 새벽 서연 씨가 저를 깨웠습니다. 지금요? 아직 새벽인데.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옥상에 가요. 오늘 해 뜨는 게 정말 아름답대요.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새벽 하늘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붉은 빛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런 순간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서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봄날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뜻밖의 사랑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서연 씨에게. 여러분, 혹시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내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늦은 사랑이란 없습니다.